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미 현지 시간 14일에 예정된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나마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몇 차례 상승 반전에 나서는 시도는 나타났지만 아무래도 이 CPI 지수라는 뚜껑을 열어야지 앞으로의 방향성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장 대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돈줄 선생님이시죠. 이재선 대표님과 소통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관한 공부들, 종목 공부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돈줄 선생님 나와 계시죠? JDI의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 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채폭 관련주들 여전히 흐름 좋았고요. 러시아 감산 소식에 조선주들도 빨간불 들어왔고 또 오후장 갈수록 외국인들의 수급도 회복을 보였는데 대표님은 오늘 마감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수급 동향까지도 짚어주시죠. 네, 자 오늘장 그래도 뭐 챗봇이랑 뭐 일부 조선주 그리고 뭐 여전히 뭐 SM 관련주들 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지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이겨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계실 텐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스피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움직임이 없어요.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 구간에서는 올라가도 흥, 내려가도 흥. 아예 2,500에서 2,550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아예 한 2,400을 이탈하거나 해야지 의미를 갖지 지금 구간은 크게 의미는 없다. 그럼 결국 뭡니까? 지금 구간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집하는 쇼핑 구간이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미국의 긴축 그리고 중국의 봉쇄 두 가지는 해결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 러시아의 전쟁만이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수조차 상반기에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글로벌 증시를 눌렀던 3대 악재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다. 일단 두 가지 해결, 나머지 한 가지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에는 이미 네옴시티나 아랍에미리트, UAE 관련해서 이제 중동발 모멘텀이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악재는 소멸되고 그리고 호재는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작년의 학습 효과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 가지고 계실 텐데 절대 그 마음 그대로 들고 올해 주시장에 임하시면은 큰 코 다친다. 올라가는 이 상승하는 흐름을 작년처럼 아이고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또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겠구나. 또 저점을 깨겠구나라는 생각에 주식을 다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던지고 있습니까? 주식을 이 구간에서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뭐예요? 작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식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수 올라간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2,500 아래입니다. 3,500도 아니고 2,500 아래예요. 그러면 여전히 바닥 구간, 굉장히 주식이 싸게 나와 있는 박앤셀 구간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학습 효과에 의해서 주식을 이렇게 던지고 계시는데 12조 넘게 던지고 계시죠. 그리고 기관도 일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만 14조 원을 매수하고 있어요. 14조. 작년 4분기부터입니다. 14조 원을 매수하고 있다. 지수는 올라간 게 없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올릴 필요가 없어요. 지수가 이 바닥권에 있는데 14조 원이나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종목들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종목들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한 종목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같이 지금 내 종목이 소외주라면은 정리하고 교체를 하셔야지 주식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왜 저렇게 주식을 사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악재가 소멸되고 있다, 환율도 안정되고 있다. 한국은 그만큼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수출 동향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발전을 해야겠지만 각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 소비가 하반기 정도 되면은 조금은 완화되면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우리가 항상 체크하면서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연초에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포트폴리오를 비워내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비워내기는커녕 연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만 벌써 8조 원을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이. 올해만. 작년 4분기부터 14조 원인 거고 6조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올해까지 넘겨서 이것을 청산하느냐 아니면 더 사느냐 지켜봤더니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피 외국인들한테 다 넘겨주지 말고 내 소외주 종목을 넘겨주고 정말 좋은 바닥권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담아 놓으셔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죠. 외국인들이 작년 4분기에 매수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 올해 기점으로 해서 다시 강력하게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코스피만 그럼 수급이 좋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코스닥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올해 어떤 움직임이다? 너무나도 바닥권에서 힘없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눌려있는 상황에서 저항을 돌파하고 상승 초입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상승 초입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구간이 상승 초입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간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제가 빨간 선으로 제가 이렇게 그어드렸죠. 이 구간부터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이 언제냐? 바로 우리나라 설 연휴. 설 연휴 이후 1월 25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1조 원의 금액을 코스닥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자, 보시면 나왔죠. 9,782억. 거의 1조 원 가까운 금액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코스피가 상승 이후에 이렇게 멈춰 있는 구간. 힘을 모으는 구간이죠. 코스피는 매집 구간에 들어왔고 힘을 모으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의 움직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드디어 저항을 돌파했다. 그리고 상승 초입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키높이는 맞춰야죠. 코스피는 여기가 있잖아요. 코스닥은 여기 바닥에 있고 그러면은 코스피가 쉬는 구간이 나올 것이고 코스닥이 키높이 맞추면서 따라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1월, 2월 코스닥의 전성 구간이다. 1년 중에 코스닥이 제일 좋은 구간 하면 1, 2월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보통은 1, 2월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코스닥이 좋은 편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비워내기 때문이죠. 근데 올해는 좀 특수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다 쏟아내면서 외국인들이 쇼핑하는 구간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올라가지 않고 싸게 나오는 것만 받아만 주고 있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그 구간에서 쉬는 구간, 매집 구간에서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담는다. 제가 연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집중해서 매수할 때 우리가 이사 가면은 큰 가구를 먼저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작은
소모품들을, 소지품들을 배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대형주 먼저 배치하고 그다음 코스닥 매수를 한다 이거예요. 자금을 이렇게 집행합니다. 여러분들도 큰 자금을 먼저 집행을 해서 뭐 집을 구매한다던가 차를 구매한다던가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생활 필수품들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자금을 먼저 집행하고 이제는 코스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들은 원래 코스닥에다가 이렇게 큰 자금을 집행하지 않아요. 조단위 자금을 쉽게 집행하지 않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연일 좋은 수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외국인 수급들 그리고 작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이 코스닥 집중을 같이 해보셔야 되고 코스피 그러면은 매매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코스피는 말씀드렸듯이 매직 구간이에요. 휴식 구간이 지금까지 펼쳐졌고 이 휴식 구간이 이제 조만간 마무리되면은 수급이 코스피에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쉬는구나, 숨 고르기 하는구나.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은 숨이 가쁘고 다리도 아프죠? 그러니까 잠시 쉬어줘야 됩니다. 심호흡하고 마사지하고. 휴식해야 더 달릴 수 있다. 무리해서 달리면 부상을 입습니다. 부상 입지 않기 위해서 코스피는 쉬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 걱정할 필요 없다. 순환매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주 말씀드렸는데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와 있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거 바닥권에 있죠. 성강밴드 같은 기자재도 바닥에 있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천천히 주워 담아 놓으시면은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집중하셔야겠죠. 천천히 한 주 한 주 모아가시다가 수급이 들어올 때 집중하신다던가 아니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리뷰를 해드릴 건데 쉬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담아 놓으신다면은 또다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제가 섹터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들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저희 교육 장소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저희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우리 시장 지금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세일 기간 중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까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 입장하시고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 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에서 돈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던 종목들이 어떤 상승률을 보였는지 그 상승률 탑10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돈줄 종목의 수익률 탑10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M 하이브가 본격 인수에 나서면서 오늘도 신고가 경신을 했죠. 누적 상승률은 무려 58%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도 누적 상승이 55% 넘어서고 있고요. 중국의 비자 발급 재개로 인해서 중국향 수요 회복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노랑풍선이 37%, 키다리 스튜디오도 36%대의 누적 상승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AD 테크놀로지는 오늘 장 중에도 12%라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누적 상승률은 32%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도 31%대, 아스트는 2월 3일에 매수해서 5일 만에 시세 보였죠. 30% 넘는 상승률 보여지고 있고요. 뉴플렉스도 28%대 누적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종목 이야기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는요 요즘에 가장 배가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배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돈줄 종목에도 이렇게 1위 자리로 랭크를 하고 있는데 SM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SM. 지금 시장은 SM을
빼고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굉장히 큰 자금들이 SM 관련된 쪽으로, 즉 SM, 카카오, 하이브와 관련된 업종 쪽으로 해서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단기간에 벌써 58%가 넘는 60% 가까운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다른 쪽도 당연히 좋은 섹터들입니다. 보시면은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리오프닝, 그리고 메타버스 콘텐츠. 다 우리가 핵심 섹터들만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자, 그런데 SM은 제가 오늘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왜 이게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나? 이게 혹시나 악재로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SM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7만 5천 원 넘어가고 추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휴식 구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켜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간 조정을 쭉 받으면서 약간의 가격 조정. 사실 가격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이 구간은 너무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 구간에 이렇게 그냥 기간 조정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지켜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 7만 5천 원 구간을 살짝 이탈했을 때 이 구간을 회복만 해주면 괜찮다. 7만 원만 유지해주면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 관점이랑도 다 말씀드렸고 라이크 기획 계약 조기 종료 6%씩 이수만 프로듀서가 계속 빼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이 조기 종료가 되었고 계약이 그래서 수익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순간 그리고 카카오 CJ 인수전 2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60% 가까운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CJ는 어디 갔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SM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신 건 지금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2년 전부터 2021년 5월부터 이 매각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3만 원이 안 됐어요. 2만 원 후반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카카오 이슈가 나온 날, 그날이 이날이죠. 카카오에서 9.05% 유상증자와 그리고 전환사채로 해서 9% 이날입니다. 9.05%의 카카오 지분 이슈가 있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10만 원 구간에 도전할 뻔했는데 공시가 나오자마자 급락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보자고요. 카카오가 증자를 하고 전환사채를 받아왔는데 그 가격이 10만 원을 돌파하려는 이 가격처럼 여기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한 30% 붙인다고 하면 한 13만 원, 최소 12만 원, 13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9만 1천 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경영권 프리미엄 생각하면은 여기서 30%를 더 다운시킨다라고 하면은 야 7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얘기가 도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지분을 매각할 때 이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보통은 30% 정도는 더 쳐줍니다. 정상적인 회사고 괜찮은 회사면은 최소 30%그 이상도 쳐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9만 원 초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법이 나오면서 우려감을 갖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아까 제가 적어드린 CJ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CJ E&M 쪽에서 SM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분위기였어요. 카카오가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우리 빈살만 형님.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투자를 하고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투자를 해서 카카오가 1조 2천억을 조달을 합니다. 자금을. 이때 9% 자금 유치하면서 들어간 게 2천억 조금 넘어요. 2,100억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6천억이 입금됐는데 아직도 3천억 후반이 남아있다 이거죠. 카카오는. 그래서 조금 더 지분을 매수할 여력은 있는데 비싸게 사고 싶진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9만 1천 원, 이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수만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안 붙어있는 이 가격이 문제다예요. 증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12~13만 원에 했으면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냥 증자를 싸게 했다라는 거죠. 현재 가격보다 싼 증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다 기각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음 달 초면 나오니까 기다려 보시면 될 거고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이브, 여기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크게 고려를 안 했었어요. 이건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수만 프로듀서가 52년생인가 그래요. 1952년생인가 그러고 한 20살 정도 어립니다. 거의 아들뻘이죠. 방시혁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72년생인가 그러니까 52년, 72년, 20살 차이죠. 그러니까 아들뻘 되니까 이쪽에는 그래도 자존심 문제인 거예요. 까마득한 후배고 군번으로 치면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이브에다가는 그래도 이쪽에 넘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아예 거의 배제를 시킵니다. 과거부터 하이브는 자금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SM 너무나도 쉽게 인수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안 판다예요. 그래서 하이브가 배제돼 있었고 카카오와 CJ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하이브가 백기사로 등장하기엔 너무 좋죠. 방시혁 대표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덕을 많이 본 거예요, 지금. 카카오의 덕을. 왜냐? 여러분들이 그냥 이 회사를, SM이라는 회사를 엔터 회사다라고만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 정도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시장의 자금이 다 여기다 쏠릴 만한 가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위버스라는 쪽을 보셔야 돼요. 위버스라는 회사 그리고 SM이 가지고 있는 버블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뭘로 연결되느냐? 이게 팬 플랫폼이죠.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이게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NFT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하이브에서 SM을 인수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우리나라 양대 플랫폼, 팬 플랫폼 두 개를 다 하이브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독점입니다. 독과점도 아니, 이건 그냥 아예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하이브에는 말이죠. 이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위버스의 51%가 하이브고요. 49%가 누구예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V라이브하고 함께 합병을 해가지고 위버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네이버와 하이브의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YG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네이버, YG 이렇게가 연합군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SM은 버블. 그리고 그럼 JYP는 어디 갔습니까? 할 수 있는데 JYP는 사실 카카오랑 연관이 있어요. JYP는 이 NFT라는 시스템을 두나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제 밤에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렸는데 두나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시장에서는 JYP는 두나무랑 하고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면은 SM하고 JYP하고 카카오하고 그리고 카카오 엔터가 지분을 추가적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SM하고 합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카카오 엔터, IUC가 있고 유재석 씨가 있죠. 그리고 웹툰에서 최강자죠. 네이버와 양대 산맥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카카오 엔터를 우회 상장시킬 수가 있어요. 합병시키면서. 양쪽이 너무나도 좋은 달콤한 조건이에요. 하이브나 SM이나. CJ 같은 경우는 뭐냐? CJ ENM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SM이 들어간다.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사우디에서 SM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사우디 문화청하고 CJ는 이제 함께 협력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SM을 인수하면 당연히 시너지가 나오죠. 세 회사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CJ가 홀랑 빠져 있는 거예요. 홀랑 빠져 있고 하이브랑 SM이 지금 핵심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 구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 아티스트를 보유한 SM 거기다가 SM의 버블이라는 이 플랫폼, 버블이라는 이 플랫폼의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주들을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콘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버블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종목들에 지금이라도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돈줄 종목이 관련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 힌트는 함께 알아봐야겠죠. 어떤 종목인지 함께 힌트 제공해 주시겠어요?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SM을 놓친 게 훨씬 더 배가 아파지는데요. 이번 SM은 놓쳤지만 관련주만큼은 꼭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제2의 SM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돈줄 종목 관련주라고 하는데 힌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줄 종목은요. 세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아티스트와 프라이빗한 메시지로 소통하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종목 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이제 영작할 때 편지 자주 썼잖아요. 누구에게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하죠? 디어 누구? 이렇게 그렇죠. 쓰죠.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볼 텐데 이 종목 기대됩니다. 차트와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뭐 답은 이미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순간 이미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장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디어로 시작하는 종목이니까 검색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언제나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은 방금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이 기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팬 플랫폼 버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거죠. 디어 그리고 버블만 검색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기업명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돼 있느냐. 자,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상승을 보였는데 너무나도 급등이 나온 거예요.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55,000원이라는 이 저항선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오늘 갭으로 돌파할까 했는데 돌파 못하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돌파 못하고 음봉으로 강력하게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있는데 지금 가격권이 참 재밌어요. 지지선이었던 4만 원과 저항이었던 이 55,000원에 딱 중심되는 가격이 47,500원인데 이 구간에서 오늘 공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장중 내내.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매매하는 방법은 제가 매주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중간 저항이 나왔다.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된다. 그럼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고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이 아래서부터 해서 4만 원까지 분할로 매수. 4만 원까지 분할로 매수. 내가 매수 다 못했는데 이 47,500원을 회복한다. 그러면은 47,500원 회복할 때 부족한 물량 다 매수.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플랫폼 기업 저는 사실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 싸게 살 수 있도록 요 4만 원 초반 적어도 한 4만 1,000원 구간까지는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SM 기업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가져가던 하이브가 가져가던 그리고 갑자기 CJ가 튀어나오던 누가 가져가도 이 M&A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 호재예요. 누가 가져가도. 기업 입장에서는 다 호재가 됩니다. SM이라는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겁먹을 필요는 없다. 대신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잘못하면은 당일에도 20%씩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쉬는 구간, 조정 구간 나오면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은 아직도 충분히 이슈가 될 거는 3월까지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밀릴 때 천천히 모아간다. 한 번에 매수하는 거 아니다. 추격 매수가 하는 거 아니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충분히 SM 관련주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돈줄 종목도 힌트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알파벳 6글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대표님이 좀 전에 설명하면서 하이브 연합군이다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또 짚어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종목 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네.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가수가 있어요. 맞춰보시겠어요? 중학교 때 좋아했던 가수요. 네. 연령대가 나올 것 같은데 빅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빅뱅 다음으로 나왔던 여자 걸그룹. 아하, 2NE1인가요? 맞아요. 제가 롤리팝도 쓰고 그랬거든요. 아하. 이렇게 종목명 힌트 하이브 연합군 이렇게 드려보고요. 차트와 함께 마저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짧은 설명을 제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자회사들 쪽에 연관돼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속사는 YG 엔터테인먼트겠죠. 그거에
자회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콘텐츠 관련된 부분이랑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이브가 들어가면은 네이버가 엮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위버스를 하이브랑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네이버는 말이죠. YG 엔터의 2대 주주입니다. YG 엔터의 2대 주주. 그래서 제가 과거에 버닝썬 사태 나왔을 때 잘못해서 네이버를 타고 정치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네이버는 안 건드렸었습니다. 2대 주주로 아직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SM 같은 경우는 이건 번외편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YG를 우리가 타고 들어갔듯이 SM을 통해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SK텔레콤이 하나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SM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자회사들의 주식을 수합을 해요. 서로 교환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지금 뭐 SK플래닛이 됐는데 SK텔레콤의 AI 관련 쪽 자회사, AI 스피커 담당하는 기업이 원래 아이리버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뭐 MP3로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 이름이 드리머스 컴퍼니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가 한 번씩 최근에 움직임이 나옵니다. AI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SM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고요. 자, SM그룹에서는 그러면은 SK텔레콤이 뭘 가져갔느냐? SMCNC라는 그룹을 가져갑니다. 자, SMCNC 같은 경우는 콘텐츠 관련 쪽으로 해서 제가 작년에 2번이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핵심 자회사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YG엔터 요거는 이제 핵심이라기보다는 핵심 쪽에서 벗어나서 순환매 돌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순환매 돌 수 있는 기업 쪽으로 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이 뜬금없이 올랐었죠, 이 기업이. YG 관련주인데 뜬금없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6,000원 저항 딱 마주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디어유랑 굉장히 비슷하죠. 시초가가 올랐느냐 아니면 개장초에 올랐다 밀려느냐 차이지. 오전장이 올랐다가 저항 맞고 밀린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보시고요. 5,000원 지지선, 6,000원 저항선이니까 중간선은 5,500원이다. 5,500원 아래 있잖아요. 그럼 간단하죠? 5,5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5,000원까지 분할 매수하면 되고 이렇게 좀 더 밀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싸게 살 수 있게. 그리고 나서 5,500원 회복할 때 매수 못한 물량을 다 채우시고 그다음에 6,000원, 6,5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저항을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에 여러분들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교육 장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돈줄 종목이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오로지 이 노란 톡방 안에서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오늘부터 대표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즘 시장에서 SM 못지않게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또 한 군데가 있죠. 대표님, 저희 돈줄 종목도 이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챗봇 관련주, AI 관련주, 이 로봇 관련주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이 로보티즈부터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여러분들. 자,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들이 요즘에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에 집중을 받을 때 놓치신 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순환매 노리시면 됩니다. 로봇주 이대로 안 끝날 것 같고 이제 삼성도 작년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 하면은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LG그룹이 과거부터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코스닥의 이런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까지 진출을 해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게 LG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CES마다 클로이의 업데이트 버전을 내놓고 있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로보티즈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작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로봇 관련주 어디를 방문할까 하다가 방문했던 기업이 이 로보티즈였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뭔가 과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채택이 될 가능성도 높은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될 가능성도 높은 기업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G그룹도 함께 보셔야 된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관련주들 다 같이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어땠어요? 지금은 휴식을 또 취하고 있다. 휴식 취하고 있다. 작년에 좋은 움직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선반영된 거죠. 그리고 충분히 휴식.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구간입니다라고 이때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출발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막 관심을 갖는 구간입니다. 대응 전략 저희가 40초짜리 쇼츠 영상으로 항상 올려드리고 있죠. 이번 주말에도 올려드렸고 이 종목들도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분할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체크하시면 되겠죠. 교육장소에 오시면 저희가 링크 다 올려드리니까 한 종목당 40초면 됩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는 거 그대로만 짜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로보티즈가 벌써 41.3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충분히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로봇주에 관심을 갖느냐 마느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로봇주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보티즈 말고도 LG그룹에서 좀 관심 갖는 기업인데요. 자, 종목명은 또 우리 아나운서분과 함께 힌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돈줄 종목, 글자 수는 4글자고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볼 텐데요. 대표님, 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합니다. 혹시 31가지 맛있는 그곳을 좋아하시나요? 31가지 맛있는 그쪽도 좋아는 합니다. 거기서 왜 입에서 통통통통 튀는 맛 하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입안에서 퐁퐁퐁퐁. 무슨 슈팅 그건가요? 네, 말해주세요. 네, 슈팅스타요. 네, 슈팅스타. 이 네. 슈팅스타랑 이 종목명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힌트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요. 차트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슈팅스타의 뒤에 스타가 같은 종목명에 들어가죠. 그리고 앞에는 뭐 로봇 관련이니까 해당 분야를 보신다라고 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기업은 LG전자가 대주주예요. 조금 전에 2대주주인 종목을 설명드렸다면 이 종목은 대주주로 올라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70포인트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떤 모습? 휴식을 예쁘게 취하는 모습. 그런데 생각보다 안 밀리고 있어요. 이 종목이 조금 더 밀려 내려왔으면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저는 27,000원 아래로 내려갔으면 여러분들께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만큼 로봇주 아직까지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적어도 다음 저항인 32,000원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상승 N자형으로 해서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봐도 이 구간에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27,000원 구간 쪽으로 붙어올수록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32,000원 회복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상승 N자형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로봇 관련주는 전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이기 때문에 32,000원에서 끝나지 않고 상승 N자형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끝났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끝났다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는 지금 고점을 만들고 돌파 시도한 다음에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과정. 고점을 이런 식으로 낮추는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끌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렴 과정이 나오면서 시간이 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나올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했다가 바닥권에서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AS 계속 진행해 드리니까 어디서 진행해 드리는지 아시죠? 지금 방송 내내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미 다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장소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 같이 관찰하면서 저희 교육 내용 그대로 대입해 보시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섹터들이 많아요. 지금 AI도 그렇고 지금 강세를 보인 쪽 있죠.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그렇고 올해 CS의 최고 와드 중 하나 디지털 헬스케어죠. 해당 관련주들 그리고 보통 수급이 집중되는 SM 관련주들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보통 주도주들, 대장주들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대장주들 내가 놓쳤을 때
수단매 노리는 방법 지금 이렇게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고 여기에다가 순환매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이 휴식 구간에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아있는 교육해드리니까 지금 바로 모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돈줄 종목 힌트 공개했는데 힌트처럼 슈팅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슈팅 나왔을 때 대응 전략도 중요하겠죠.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밤부터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텐데 대표님께서 서두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 내용 짚어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돈줄 종목 가운데 오늘도 무려 장중에 12%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 있죠. 이 종목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반도체주 올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대형주들도 지수 상승률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겁니다.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외 삼성전기 이런 IT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지금 속상하고 힘들고 땅을 치고 내가 이 주식시장에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은행에 차라리 넣어놨으면은 고정 수익이라도 얻지 왜 이렇게 손실 보면서 고생하고 있나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삼성전자만 해도 600만 주주가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주식 구조대 코너에도 와서 제가 출연하는 코너마다 항상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주 여러분들 당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살 필요 없다. 차라리 지금은 줄여서 AD테크놀로지나 SNS텍이나 이런 종목들, 가온칩스나 이런 종목들로 대체를 해서 지금 당장의 수익을 얻고 추후에 연말이든 연초든 추후에 다시 관심을 가지셔도 여러분 대부분 그 자리일 겁니다. 큰 차이 없을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AD테크놀로지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 주식 구조대에서 지금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제가 수익률표에서 뺐는데 70% 넘는 수익률 발생했었죠. 벌써 32%. 합치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1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형주 들고 반토막 나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아무리 밀려도 반토막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50%가 돼도 곱하기 100% 하면은 본전은 가 있는 거예요. AD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 이쪽으로 교체를 하셨다면 저희 돈줄 전략을 그대로 실천만 하셨다라고 하면 이미 수익 전환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래도 대형주인데 그래도 삼성인데 라고 고집 부르신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외주는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수급이 못 들어간다. 작년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를 하고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 시총이 400조, SK하이닉스 시총이 80조, 삼성전자 우선주 시총이 50조, 합치면 530조인데 이거 누가 끌어올리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끌어올릴 돈이 없으니까 중소형주 쪽에 좋은 종목들로 올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로 미리 들어가 놓으면은 선상선반영해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라고 소개해 드렸었죠. 그래서 한 차례 70% 수익 얻고 휴식 구간 이용해서 여러분 다시 재매수 타이밍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칩릭스 핵심 협력사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도체 M&A 최대 수혜주 중 하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알려드렸고 벌써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바로의 저항 때 지금 막 돌파돼 있죠. 그러면 이거 지금도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눌릴 때마다 지금도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벌써 100% 넘게 수익 나고 지금도 추세가 살아있고 시장의 핵심이 되고 거래대금이 오늘도 폭발한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얻어 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16,000원 구간만 유지되면은 요 구간 눌릴 때 혹은 이탈했다 회복될 때 다시 보면 된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AS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 교육방에서 해드리고 자, 이런 반도체주를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를 제가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중소형주 한 종목, 대형주 한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 힌트와 함께 같이 확인하시죠.
네, 반도체 관련한 돈줄 종목 힌트 드리기 전에요. 이 돈줄 종목 확인을 하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야겠죠.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기다리던 네 번째 돈줄 종목도 힌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6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반도체 및 TFT LCD 생산에 쓰이는 노광되기 전의 마스크인 이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종목 명에 대한 힌트도 대표님과 함께 드려볼 텐데요. 6글자 중에 5글자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자주 쓰는 이 얼굴책이라든지 너튜브, 노란톡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죠?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 네. SNS죠. 네, 이렇게 종목명 힌트 벌써 5개 나갔고요. 대표님 사투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이 정도면은 여러분 뭐 한 글자 남았는데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종목명을 감추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히든 종목이 아니라 돈줄라는 돈줄 종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좀 즐거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즐겁게 넘어가는 거고, 종목명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응 방법, 그리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 종목은 여러분도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올해 조금 전에 AD 테크놀로지가 제가 디자인 하우스 말씀드렸죠. 설계하고 생산 사이에 있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 연결해주는, 예를 들면 옷감을 이렇게 옷을 디자인한 다음에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옷감부터 시작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소재주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펠리클이 들어갑니다. 펠리클은 보통 마스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얇은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 막이고 투과율이 90%가 넘어야지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투과율 90% 넘었고 이 당시 삼성의 기술력은 82%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수백억이나 이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개발하면 당연히 삼성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EUV 공정에 꼭 필수인 이 펠리클, 그리고 EUV용 블랭크 마스크를 양산 단계까지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작년에. 올해는 생산해서, 작년에도 반도체주 어려울 때 실적이 올라간 기업인데 올해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올해 내년부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늘기 시작해서 내년까지 폭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 여러분 관심 가져 보셔야죠. 제가 AD 테크놀로지와 함께 항상 두 종목 같이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종목명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 있는 구간이죠.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수식이 나왔습니다. 기간 조정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 올해도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 내시고, 저는 이 종목이 4만 원도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함께 여러분들 이 종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돈줄 종목을 힌트 한번 드려봐야 될 텐데 너무 쉬워서 글자 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고요. 대표님과 함께 힌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주식구조대 대장이 네. 누구죠? 주식구조대 대장은 우리 대표님이시죠? 아니죠, 아나운서분이시죠. 대표님이 대장님이시고 네. 두 번째 대장은 누구죠? 그러면은 네, 맞아요. 해주셔야죠. 제가 두 번째 저랑 공동으로 대장할게요. 해주셔야죠. 이 종목이 두 번째 대장,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대표님은 차트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반도체주의 두 번째 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둘이 같이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저희를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목도 IT 투톱이라고 불리는 종목. 너무나도 쉽죠. 종목명은 여러분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만 봐도 알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 저는 올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도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9만 원 전후 구간이면은 지금도 싼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전 이 종목이 왜 13만 원 아래에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까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교육 장소 오셔가지고 오늘 밤까지도 함께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종목명은 알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자세한 대응 전략은 오로지 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오늘 밤부터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죠.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